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 짚어보고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GC인포 박수범 대표,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보시죠. 바이오주 랠리 언제까지? 네, 기억을 거슬러 돌아가서 2년 전쯤에 이제 고강도 긴축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시점에 사실 그 제약 바이오주의 급락이 또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까지 소외를 받다가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점차 다가오게 되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인데요. 먼저 김시은 팀장님, 바이오 랠리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일단 랠리라고 하기보다는 좀 계속 움직이는 종목군들 쪽에서 랠리 흐름이 조금 더 나와주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라든지 2015년쯤 바이오 종목군들 한두 개의 호재가 나왔을 때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들을 끌었던 거와는 달리 지금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체감하실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 언급이 되는 종목군이 아니면 우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지금 바이오 섹터가 화제를 받고 있는 이유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투심이 개선이 되고 있고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 섹터라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흐름들이 아니라 팬덤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든지 혹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 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은 좀 더 랠리가 나와주지 않을까. 그 이유가 갑자기 거품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라 조금씩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게 되었을 때 현재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이중항체, 뭐 HK, 이노엔이라든지 유한양행, 그리고 ADC, 리가캠바이오, 비만 치료제라든지 CDMO, 바이오시밀러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이들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히스토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상반기에는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과연 더 움직일지에 대해서 봐야 하는데 결국 빅파들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M&A라든지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지를 보면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ADC 쪽에 돈을 굉장히 많이 넣고 있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또 굉장히 미국 증시에서 일라이릴리라든지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쪽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반기에 움직였던 이들 종목들이 글로벌적인 자금 동향을 봤을 때도 하반기에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라든지 산업이 전반적으로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빅파마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야 돼요. 그런데 5년 동안 돈을 얼마나 많이 풀었냐라고 보면 1,300조를 많이 풀었습니다. 결국 시장이 성장을 하기 위해선 돈이 흘러가야 하고 우리는 그 아랫단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다만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큰 단점이 실적이 안 나와요예요. 그런데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좋은데 다만 뭐 바이오도 그렇고 굉장히 전력기기라든지 다양한 섹터들이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실적이 조금 더 담보가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투심이 조금 더 견고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기술력도 굉장히 좋고 특히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팬덤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 종목이 좀 빠졌을 때 다시 한번 회복이 빠르게 나오는 부분들도 있어서 결국 지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기대감보다는 우리는 돈의 줄기를 조금 더 따라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실적 급성장이 도래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봐야 될까요? 기업마다 다르다 네. 보니까 우리가 좀 개별적인 히스토리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여기서 아까 지금 보여주신 표에서 정말 올 상반기 올라간 종목들 잘 정리를 해주셨고 여기에 알테오젠이 하나 빠졌다는 게 네. 제가 좀 넣다가 빠졌는데 또 이제 네. 뒤에서 이야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살짝 빠져서 지금 약간 아쉬웠는데 모든 종목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멘텀이 있는 쪽을 정말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박수범 이사님은 지금 바이오주의 랠리가 하반기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실까요? 아니라고 보실까요?
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과거에는 꿈과 희망으로 어떻게 보면 무한의 사랑으로 그냥 그런 이제 움직임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실적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숫자가 찍히면서 라이센스 아웃도 이제 작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천억 대부터 시작해서 조 단위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과 기존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실적으로 따지자면 이제 두 회사가 지금 이제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점차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고령화가 워낙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작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18.4% 정도였어요. 전체 인구 중에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6%까지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면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게 되면 전체 인구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초고령화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의료수가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새로운 신약 물질이라든지 그에 따른 임상 실험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비만 당뇨와 관련된 그리고 치매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실제적으로 그 신약 물질의 임상 실험 결과가 1상, 2상, 3상까지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호재가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적도 좀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옛날에 막연한 이제 꿈과 희망으로 좀 베팅하는 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대응해 볼 만한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대형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의 2분기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 꼽아 주셨고요. 여기에 비만 당뇨, ADC 등의 기술 이전으로 인한 실적 상승세도 이제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 여기에 또 하나 큰 시장의 트렌드 변화라고 볼 수 있는 정말 이제 목전에 두고 있네요. 초고령화 사회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된다는 부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 20% 넘는 초고령화 사회 이제 지금 돌입을 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바이오주 탑3 종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님 어떤 종목 보실까요? 굉장히 뻔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하는 종목 중 하나가 알테오젠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키트루타 SC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종목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은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열티를 3% 받는지 4% 받는지 5%를 받는지에 따라서 상방은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했을 때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SC 제형 자체가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투약 시간도 굉장히 짧고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이 되는 흐름들도 나와주고 있어서 결국 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 그러면 향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좀 일정들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돼요. 특히 바이오 종목군들이 바이오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히스토리가 있는 종목군들의 단독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개별 기업이 있는 이벤트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테오젠이 테르가제 허가에 대해서 라이센스 아웃도 기대를 하고 있고 ADC 치료제에 대해서도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이런 이벤트까지 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탑3니까요. 또 두 가지 종목 알아볼까요? 그리고 이제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바이넥스를 가지고 왔는데, 예. 좀 변동성 있는 종목을 좋아하시면 바이넥스를 선택하는 게 맞고요. 내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모아가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하반기에는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 쪽에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대선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 이런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추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하반기 11월 전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 그러면 국내 CDMO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물론 가장 큰 수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이 점은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기업 쪽에서 영위하고 있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좀 큰 수혜는 받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센티적으로 그리고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이 지금 전고점을 돌파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18,000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이슈를 받고 우상향 기조가 좀 크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리가캠 바이오를 가지고 왔는데 결국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ADC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기술 계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규모가 약 8조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빅파마랑 좀 기술 계약한 규모가 한 4조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성장성도 크게 기대가 된다. 현금도 7천억 정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앞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혹은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한다든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있는 기업이라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박수범 대표님은 지금 담아도 괜찮을 바이오주 탑3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탑3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셀트리온을 보고 있고 세 번째는 리가캠 바이오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다들 잘 아는 또 제약바이오 대표적인 CMO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CDO도 마찬가지고 CDMO 쪽도 마찬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쪽도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통해서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3공장은 지금 현재 풀가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4공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완공이 되어서 이제 양산을 한 지가 좀 얼마 안 됐고요. 5공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 달부터입니다. 내년 4월 달부터 양산에 들어가는데 이미 5공장에서 생산할 내용들을 이미 벌써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8공장까지는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최근에, 2032년까지 132리터입니까? 2만 리터 정도를 지금 현재 전 세계,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정말 너무나 압도적이죠. 왜냐하면, 스위스의 론자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20만 리터였는데 최근에 30만 리터 이상 생산할 수 있는 CMO를 좀 만든 공장을 증설을 했고요. 그리고 그 독일의 벨링겐겔하임 같은 경우에도 20만 리터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이쪽에서도 지금 이제 캐파 증설을 하면서 지금 30만 리터 이상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좀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시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좀 경쟁 회사이기도 한데 여기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이제 캐파를 좀 늘려나가고 있어요. 늘려나가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의 어떤 경쟁사라고 한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니라 이제 롯데바이오로직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장이 또 미국에 있으니까 아무튼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비상장 회사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수주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세계 넘버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보고 있고 이번 1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2분기 실적 또한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대략적으로 이제 컨센서스를 대략 1조 원 정도 보고 있고요, 매출을.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3천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볍게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컨센서스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계속해서 우리가,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해서는 국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도한 회사고, 그리고 동사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게 램시마죠. 이 램시마에다가 이제 피하 조사제를 할 수 있는 램시마 SC,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진벤트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일어날 건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자, 암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들, 트룩시마라든가 허즈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일본 시장에서 판매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워낙 지금 판공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조금 그래도 조금 좀 부족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ADC의 대표적인 회사죠. 그리고 오리온에서 최근에 좀 인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ADC에 대해서는 두말할 장소일 정도로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ADC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금 현재 ADC 항암 치료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리가켄 바이오가 일단은 지금 넘버원이고, 그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도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런닝 갤런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이라도 사자 바이오 탑3 이렇게 두 분 꼽아주셨는데요. CDMO 관련주로는 종목이 좀 엇갈렸습니다. 김시은 팀장은 바이넥스, 박수범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ADC 관련해서 리가켄 바이오가 공통적으로 꼽혔고요. 그리고 또 김시은 팀장은 이 알테오젠, 또 박 대표님께서는 또 셀트리온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면서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주제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조 4천억 원 계약, 매수 혹은 매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수주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또 한 번 고점을 넘겼습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 이어나가고 있는 방산 대장주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분 좋은 그 호재 소식이 나왔죠. 1조 3,828억 원 규모로 루마니아와 K9 자주포를 계약하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매수 해야 될지 아니면 셀온더 뉴스 매도를 해야 될지 김시은 팀장님 의견 주시죠. 일단 매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지금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5만 5천 원 라인대를 깨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방산 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선 첫 번째로 실적이 굉장히 좋고 두 번째로 수주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이에요. 물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두 가지 스토리는 굉장히 잘 아실 겁니다. 특히 K방산이 성장을 해온 스토리 자체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다만 그럼 하반기에 방산이 추가로 더 움직이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냐? 또 다른 수주가 필요한 부분이죠.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와 약 1.4조 정도의 규모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와 좀 국경이 맞닿아 있는 지역이라고 국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방산 무기를 살 수밖에 없고 결국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납기도 굉장히 빠른 또 다른 무기를 또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 대한 추가 수주까지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이런 이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슈이지만 방산 쪽 전체 전반적으로 함께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오늘도 보면은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큰 강세 흐름들을 펼치고 있어요. 수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고 이 이슈를 활용을 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 역시도 함께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지력을 확인해 보자. 25만 원 주신 거죠? 네, 25만 5천 원 라인대. 25만 5천 원 지지력을 확인하고 이 눌림목이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박수범 대표님 매수일까요? 매도일까요? 저는 무조건 매수. 예. 네. 앞뒤 보지 않고 좌고 우면하지 않고 매수입니다. 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떻게 보면 최근까지도 수주 물량도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주가 움직임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신고가 랠리를 지금 52주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이 분위기가 지금 이제 연출되는 이유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변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요 며칠 사이에 좀 7월달 들어서 좀 변했어요. 그러니까 매도보다는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지금 이제 매수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좀 루마니아에서도 갑자기 지금 현재 K9 자주포 뭐 그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봉헌 계약을 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도 뭐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키우죠. 수도가. 거기에 지금 러시아가 40발이 넘는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조금 리스크에 대한, 전쟁 리스크에 대한 이슈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좀 더 불안해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루마니아의 수주 얘기는 그전부터 있었지만, 본계약을 좀 빠르게 이제 처리 정리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K2죠. K2 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내용이 좀 나왔기 때문에 폴란드 쪽에 이제 수출 관련된 내용도 좀 나왔고, 그리고 중동 지역에 보면,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중동 지역에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이제 전쟁을 좀 끝내는 분위기고, 오히려 레바논에 이제 헤즈볼라와 새로운 전쟁을 하려는 분위기예요. 뭐 이렇게 된다면 지금 뭐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예멘 쪽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동 지역에 상당히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진다라는 부분들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남중국해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과 그리고 주변 국가들, 뭐 베트남이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라든가 그리고 태국, 이 남중국해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과 지금 대립각을 지금 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뭐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 교류는 하고는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지금 현재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만 문제도 좀 있죠. 대만에 대한 중국과 대만에 대한 이제 이슈들, 이 부분들도 상당히 조금 우리가 우려스럽게 좀 바라봐야 되고, 최근에 또 러시아와 북한이 지금 현재 김정은과 푸틴이 또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 또 계약을 뭐 정치적인 서로 간에 약속했던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한반도도 결코 지금 현재 긴장감이 지금 떨어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꼈을 때 근데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 안 하지만 해외에서는 상당히 리스크를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LIG 넥슨도 마찬가지고, 뭐 풍산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단기적으로 우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올해 연말까지 더 갈 거고, 그리고 트럼프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이슈도 계속 나와주고 있죠. 오죽했으면 좀 트럼프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핵무기 만들어도 된다라는 얘기도 좀 나왔어요. 실제로 우리가 핵무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뭐 원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뭐 3배에서 4배 정도 압축하면 그게 이제 원자로에 쓸 수 있는 우라늄이지만 그걸 10배 정도 압축해버리면 그게 핵무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적으면 3개월에서 많으면 이제 6개월 안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 각자 도생, 트럼프가 되면 이제 아무래도 각자 도생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거고, 그렇게 된다면 각국마다 그동안 이제 GDP의 2% 정도를 이제 국방비에 사용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국방비를 10% 이상 좀 사용하는 국가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동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남미 쪽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이제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올해 연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저는 상당히 좀 크게 보고 있고, 멀티플을 상당히 좀 크게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현재 26만 원 정도 이 정도의 시가총액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시초가 지금 현재가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를 주시진 않으시더라도 내년 정도까지 보유해 나가면 충분히 레벨업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저는 50만 이상도 봅니다. 50만 원 이상도요? 네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50만 이상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년 전에도 고강도 긴축 때도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방산, 전력기기 지금도 움직이고요. 그때 좀 부진했던 제약 바이오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한화에어스페이스 2021년 그 시초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배 딱 갔거든요. 근데 뭐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도 2020년 대비해서 고점 기준 40배 갔던 그런 시세를 냈습니다. 자, 오늘 분석 두 분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다음은 마켓 딥다이브의 마지막 코너, 거인의 시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전장을 복귀하고 오후장의 전략 제시해드립니다. 수요일 거인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입니다.